등기 공신력 이런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공신력. 원래 사람이 좀 공신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등기에 신뢰가 없다 이런 뜻인데, 신뢰가 없다. 예, 우리나라 그 등기 제도에 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 이게 등기는 정말 이렇게 법원에서 만든 거니까 이게, 이게 다 믿어도 되겠다는데, 공신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양원 씨도 지금 매매로 샀잖아요. 네, 여러 가지들 많이 샀죠. 경매로 사고, 매매로 우리 사고. 경등포 토지. 예. 그 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소송도 담당하고 있고. 네네네. 그 소유권 자로서 이제 취득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건물 철거 소송도 하고. 그렇죠. 지료 청구 소송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취득한 토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했던 사람의 선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기 공신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죠. 그렇죠. 우리가 등기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본인인지 아닌지 또 대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 약간의 어떤 기준점 그렇죠. 그런 게 등기인데 그 등기 자체가 이제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그 등기 공신력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불상사들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네. 준비를 좀 해왔는데 네. 한번 보시죠 케이스를. 자 일단 그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가 그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고. 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2018년에 이제 판결 난 사건이고 아마 사건 자체는 2016년이나 뭐 17년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 들은 것 같아요. 니코틴 원액으로. 맞습니다. 네. 이 니코틴으로 사람을 그러니까요. 죽였구나. 담배 피는 사람들, 야 이거 이따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원액을 그냥 사람이 먹게 하면 그 죽는 그런 독약이죠 일종의. 그래서 독극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자가 자기 남자를 사귀던 남자를 내연남하고 이렇게 짜고 이게 죽인 니코틴 원액으로 죽인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이제 공신력 등기 공신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건을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형사재판 2심 선고가 2018년 7월 달에 선고가 났는데 그 여자 남편을 살해한 여자하고 그 다음에 내연남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등기공신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관련 있는지. 네, 이게 그 몇 달 후에 2심 형사사건 그 무기징역형 선고가 난 몇 달 후에 민사사건이 이제 재판 결과가 하나 났는데 그 민사재판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여자가 이제 관련된 이 여자가 살해 직전 남편을 살해 직전에 그 당시까지는 법적인 남편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냥 연인 사귀는 사람. 사귀는 사람이었는데. 이었는데 그 살해하기 직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 혼인 신고가 위조된 거였습니다. 남편 동의를 안 받고 동의 안 받고 자기가 혼자서 신고를 한 거죠. 쉽죠. 혼인 신고가 되게 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죽이고 상속. 자기가 상속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 받고 나서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사람은 이제 선의의 매수인, 매수자가 되는 거고. 모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사소송을 누가 했느냐? 그 여자의 그 상속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여자가 없었으면 상속 받았을 사람. 그게 누구냐면은 그
죽은 사람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야. 아,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도 부모도 없고 조카가 상속받는 뭐 1순위 상속권자, 2순위 상속권자 이게 없고 형제 자매 없고 조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카가 그 아파트 산 사람을 상태로 등기 넘겨줘 이런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실소유주가 아니니까 등기 나한테 넘겨줘라. 그렇죠. 상속권은 나다. 그게 이제 이유가 이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고 거쳐서 그 사람이 등기를 믿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줘라. 다만 이제 소송 그 어떤 형식 이런 부분에서 보통은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해도 되거든요. 말소 등기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받아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 등기자가 지금 그 매수자이냐, 매수자가 그 여자에게 말소하고, 여자는 또 말소하고, 상속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상속받고, 이렇게 해도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송은 등기 말소 소송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용어가 좀 어려운데,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진정한 소유권자인데, 말소해서 이렇게 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바로 이전 등기를 하라 자기한테 요런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아까 논리로 그 사람이 이겼던 거예요. 결국은 진짜? 이제 매수자가 이 황당한 사건을 겪은 거죠. 그냥 난데없이 날벼락 맞이 뺏긴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그렇죠. 네, 자기 돈 주고 매수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그 여자한테 소송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등기는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한테 손해를 일으킨 책임자를 상대로. 무기징역 받은 여자한테. 예, 그렇죠. 와.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자력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손해가 이제 그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 있죠. 무기징역이 무슨 자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건도 이렇게 놓고 보자 그러면, 야, 이게 그 남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해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리 내가 확인하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살해했는지, 뭐 진짜 그렇죠. 부인인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물어봐요, 그죠? 네. 그렇죠. 야, 이 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런 등기 원인 무효, 등기 공신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그 최선의 주의를 다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만약에 그러면 우리 전문 변호사님이면 그 확실히 어떻게 감별해 내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진짜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제도가 그게 그러면 등기 공신력이 있는 걸로 바꾸면 안 되느냐?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논의가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지금의 논의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등기 공신력이 있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아까 그 지금 매수자 이런 분들은 보호되잖아요. 보호되잖아요. 돼야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조카가 손해 보지 않습니까? 조카는 그 여자한테 따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구를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한 그 제로섬 게임인 거죠. 한 사람이 손해 보면 한 사람이 득을 보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에 이 등기 공신력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한 소유권자의 보호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믿고 선의를 취득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 하에서 이렇게 등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차곡차곡 제도가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한순간에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다 확인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럼 진실한 보호자의 보호는 누가 해줘? 국가가 해줘?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만한 책임이 또 따르니까 국가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적어도 우리 이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취득하는 사람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와, 이건 진짜 살이 치려면 진짜 주의를 아무리 기울여도 참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이 없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뭐 전문 변호사로서 이게
좀 금액이 큰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거나 팔 때 이제 입회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가지는 그런 입회할 때 가지는 부담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매도자 처분하는 사람의 대리를 할 때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뭐 보통은 아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치.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원인 무효가 있는지 아닌지까지 제가 확인해야 될 의무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지언정 사실 저한테 뭐 그게 시비를 걸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매수자의 대리 또는 임차인의 대리, 입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회하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커요. 진짜 몇 번 꼼꼼하게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소리도 막 보고요. 그게 이제 막 하필 또 이제 그 흠결 없이 꼼짝 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질 일은 없지만 뭐 글자가 좀 틀렸다든지 이렇게 흠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걸 못 봤냐고. 탓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원 씨도 지금 그 사행 소송에 본의 아니게 지금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내한테 파는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또 채무를 져가지고 나한테 또 불똥이 튀지 않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그걸 또 알 수 있나요, 그게? 뭐, 채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있다 그러겠어요.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조금 귀를 기울이면은 뭔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게 또 그 뭐 저 같으면은 전문 변호사로서 또 의뢰인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면 뭔가 그 안심하고 믿고 나보다도 훨씬 더 좀 돌려서 맞습니다. 해주겠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부담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등기 공신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취득했는데 마침 뭐 그 전부터 뭔가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어서 이거 저기 등기 뭐 못 등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부담들. 그러면 등기가 이게 큰 물건인데 팔려고 해요. 매도인이에요. 근데 등기가 매도인한테 넘어온 지가 뭐 몇 개월 안 됐다. 뭐 이런 건 약간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갑자기 팔라 그런 거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저거 왜 저러지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뭐 또 다른 케이스 소개하면서 그런 유의사항들은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럼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이런 거 말고? 여기 지금 제가 케이스를 몇 개를 준비했는데 네. 그 다음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